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코스피, 코스닥 현재 0.96, 한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들어와요. 오늘 이뜨다 싶어서 개미를 팔고, 코스닥도 현재 거의 우상향이네요. 외국인 기관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면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구나.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희망이죠.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저평가 요인이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전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업계에서도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코스피가 3,300에서 한 4,800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업 지배 구조 개편으로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좀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그 핵심은 뭐냐? 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이겠죠. 개선이고,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사회 독립성이 미국과 유럽, 일본에 비해서도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하죠. 실적 개선이 없어도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디스카운트 해소만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상법 개정이 소멸한 재료로 치부하기보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큰 틀의 전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코스피 상단을 3,700포인트 정도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국면의 평균인 PER 14.2배를 적용하면은 그 제시한 코스피 상단 3,710포인트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이 한국 증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미 코스피가 2,50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까지 오른 것도 이 기대감이 이제 반영된 결과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 이 PBR 기준으로 코스피 3,000 이 포인트는 1.0배 수준으로 볼 수 있죠. 순자산 가치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PBR 1.4배가 되려면 지수는 4,200선까지 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 기업 가치는 성장성과 수익성에 이제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같은 조건이라면 주주환원 수준이 높을수록 가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상법 개정안이 당장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지는 않겠는데,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PBR이 약 0.8배 수준인데, 대만은 2.5배 수준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 증시 PBR이 1.5배만 돼도 코스피는 4,800포인트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코스피 5,000포인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정책적 유동성과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흐름만으로도 코스피가 3,100에서 3,300포인트까지 도달한 상황인데, 기업의 체질 개선과 산업구조 전환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구간이 사실상 한계가 될 수 있다고 하죠. 상법 개정안이 오히려 경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강화 조항은 이사회의 소송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주주와 경영진을 모두 보호하는 제도적인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D&O 보험 등 보완 장치와 함께 일본처럼 임원 보상 제도를 명문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경영 판단 원칙을 법령에 명시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은 있네요. 보니까 하여튼 4,500을 가든지 5,000을 가든지 간에 하여튼 쭉 갔으면 좋겠어요. 살아생전에 5,000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한번 봅시다. 하여튼 오늘은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네요. 이제 주가가 좀 오르니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어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코스피 200 금융 고배당 탑10이 최근에 한달새에 18% 올랐어요. 코스피 배당 성장 50 지수가 17%, 코스피 배당 50은 14% 이렇게 각각 상승을 했는데,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시행되면 배당주가 강세를 보일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상법 다음으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슈가 될 건데, 최대 주주의 배당 확대 유인을 자극해서 고배당주 중심의 투자 전략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배당 소득세율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대주주의 배당 확대와 투자자의 국내 배당주 투자율은 한층 커질 거라고 보죠. 그리고 배당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은 금리 인하기, 배당세율 완화 국면 두 가지인데 이를 모두 충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정책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에 한국 서울, 서울이죠. 한국 서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우리 기업들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주식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의 버금가는 대체 그 투자 수단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이에 관련해서 이소영 그 민주당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이 의원은 개정안에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 세금 떼잖아요. 원천 징수하고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누진과세로 최고 49.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높은 세율은 상장사 대주주가 그 배당보다도 사내 유보를 선택하게 해서 배당 성향을 높이는데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죠. 개정안은 세율은 최고 27.5%로 대폭 낮췄네요.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최대 주주는 최고 세율 부담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어서 배당 확대에 대한 동기가 생길 수 있겠죠. 소액 주주랑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 증가로 인해서 투자 매력이 상승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는 수혜주로 최근 5년 평균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면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 배당 성향을 높일 유인이 있는 기업을 주목을 합니다.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로 진양홀딩스, 세아베스틸 지주, 아모레퍼시픽 홀딩스 이런 기업이 있는 바요. CJ, SK 디스커버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도 한 2.96% 오르고 있습니다. 62,600원, 7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선주도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요. 51,900원, 잘하면 52,000원은 찍을 겁니다. 충분히 52,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오늘 0.81%, 281,250원인 것 같은데 하여튼 한 1% 가까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눈에 띈 기업은 LG전설이 많이 뛰네요. 오늘 5% 오릅니다. 오늘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 포스코홀딩스 오늘 급등하네요. 8.3% 오랜만에 급등하는 모습을 봅니다. LG화학은 한 8.1%.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오늘 날아다니고 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